오늘의 의뢰인은 7살 아들을 둔 배수연 씨. 지금 제가 말씀 듣기로는 미사고의 문을 두드리기 굉장히 망설여지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사연이길래 그러셨을까요? 7살 아기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네. 저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좀 그게 저 혼자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해서 미사고에 좀. 어떤 일이길래 그렇게 말씀을 꺼내시기가 어려우셨을까요? 아들에게. 올 초에 집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제가 애기가한테 그때 처음에 애기한테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거. 올 초 아내를 떠나보냈지만 아직 아들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다는데요. 8년 전 38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배수연 씨. 아들 여명이를 낳은 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는데요. 지난해 아내 지혜 씨가 유방암 4기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여명마가 이제 그 종양이 터져서 이제 냄새가 심하게 났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이제 옆에 있으면 코도 막을 정도의 그런 심한 냄새가 났어요. 시체성 냄새가. 근데 여명이는 지 엄마를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꼭 껴안으면서 세상에서 엄마 냄새가 제일 좋아 하면서 항상 지 엄마 옆에서 떠나진 않았어요. 꼭 끌어안고 잤어요. 여명 엄마가 그걸 보고 많이 힘을 내고 울고 그랬죠. 아내 지혜 씨의 힘든 투병 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건 아들 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엄마 죽었어. 하늘나라에서. 그 말이 이 혓바닥이 굳는 것 같으면서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두려웠어요. 이걸 만약에 내뱉는 순간에 여명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아내가 떠난 지 5개월. 아빠 수연 씨와 여명이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늘 해오던 여명이의 유치원 등원 준비를 이제는 아빠가 대신하는데요. 오너졌네. 너무 많아졌어요. 아빠의 서툰 솜씨에도 마냥 즐겁기만 한 여명이. 거기다 놔둡시다. 이따 챙겨. 한국 가봐. 이걸로 하면 되겠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매일 아침 부지런을 떨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설프고 서툰 아빠 수연 씨. 그런 수연 씨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머니 임의자 씨의 몫이 됐다는데요. 차고 다닐 거야? 이쪽에서 너무 많이 듣고 여기 인사할 때는 소리 크게 질러. 여기 왜 이렇게 소리가 작고? 응. 근데 갑자기 목소리. 한번 해봐. 왜?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해봐. 싫어. 왜? 싫어. 왜? 수연 씨가 출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여명이가 아빠에게 안겨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아 왜? 안 돼. 왜? 응. 어떻게? 여명이를 떼어놓고 출근하려니 마음 한켠이 무거운 아빠 수연 씨. 왔다. 그런 아빠를 대신해 5개월째 할머니가 여명이의 등원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여명이도 선생님 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남들처럼 엄마의 배웅을 받지 못한 채 유치원에 가는 여명이를 볼 때면 안쓰럽기만 한 할머니. 저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어른 것이 엄마가 없다면 없는 줄 알았나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어서 엄마 품에서 지금 한참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엄마 없이 그렇게 와서 있는 거 보면 너무 가엽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아빠 수연 씨와 여명이가 외출에 나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명이가 엄마 얘기를 꺼내는데요. 대신 엄마 대머리잖아. 엄마가 대머리라고? 어, 너 금방 엄마는 또 길어. 여자니까. 여명이 엄마 머리 길었을 때 기억 안 나? 근데 엄마 아플 때 말 못했잖아. 그때가 계속 기억나. 그때 기억나? 아내 생각에 이내 마음이 착잡해진 수연 씨. 수연 씨는 항암 치료를 받던 아내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여명이가 안쓰럽기만 한데요. 이들 부자가 찾은 곳은 집에서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사찰. 아빠하고 놀고 싶어서. 아빠하고? 잠깐 여기 있어. 들어오면 안 돼, 너. 아들 여명이만 남겨두고 아빠 수연 씨가 혼자 들어간 곳은 바로 아내 지혜 씨의 유해가 안치된 납골 땅인데요. 처음엔 이곳에 찾아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 여명이에겐 엄마의 죽음을 알리는 것도 이곳을 보여줄 용기도 나지 않았다는 수연 씨. 그런 그가 이곳에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지켜줘. 여명이 좀 지켜줘. 항상 보살펴주고. 여명이한테는 자기가 항상 옆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이곳을 찾을 때마다 느닷없이 엄마 얘기를 꺼내거나 눈물을 짓기도 한다는 여명이. 솔직히 좀 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엄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데 눈치는 어느 정도 채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 아파서 치료받으러 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여명이가 엄마의 죽음을 눈치채고 있진 않은지 걱정스러운 아빠 수연 씨입니다. 뭐 집사람한테도 미안해요.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많이 미안하죠. 그게. 7살 아들에게 차마 엄마의 죽음을 말하지 못했던 수연 씨. 아들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고민입니다. 아들 여명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언제 또 어떻게 알릴지가 중요한 상황. 제작진은 미사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명이의 심리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여명이의 현재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아빠랑 여명이랑 여행 가는 거 꾸미기로 했잖아. 여기 그렇지? 무덤이야? 여기에다가 아빠 가두면 되겠다. 아, 나 가두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여명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이 짜증. 왜 짜증이 났어? 돼지 국어찬. 평소에도 이렇게 짜증 난 적 있어? 네. 어떨 때 짜증나? 기분 안 좋은데. 어쩔 때 기분이 안 좋아? 평상시에 여명이가 좀 짜증을 갑자기 내곤 하는 성격이 있는 아이였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예. 예. 이제 아이들이 이를테면 부모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신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심리 반응 중에 하나가 분노가 있어요. 꼭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한 분노가 생기거든요. 여명이가 이전에 그렇지 않는 아이였는데 지금 사실 사소한 일에 이렇게 짜증이 나는 반응을 보인다는 건 하여튼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변화가 뭔가 생겼다. 그 변화 반응이 이제 부모와 같은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생기는 상실 반응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시골에 있었던 거. 보다 정확한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검사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물고기 그리기. 그런데 여명이가 그린 그림에는 3마리가 아닌 5마리의 물고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족 그림에 좀비를 함께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사람한테 달라들어서 물면은 그거 좀비가 돼요. 아, 그럼 좀비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좀비는 우리 엄마 죽었는데 다시 안 죽었어요. 갑작스런 아들의 말에 당황한 아빠 수연 씨. 혹시 엄마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엄마 죽었는데 라고 하고 아니야라고 부정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지금 여명이가 마음속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예죠. 이렇게 봐서는 여명이가 어느 정도는 이 상황을 눈치는 채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엄마 옆엔 항상 이때까지 그 아픈 그런 어떤 병마가 있었기도 했고 이 병마가 아직 엄마를 얘 마음속에선 데리고 가지는 않은 상태이고 싶은 거예요. 어쨌건 지금 여명이는 머릿속으로 이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알려줘야 되는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여명이는 자신이 인지한 엄마의 죽음과 아빠의 거짓말 사이에서 혼돈을 느끼는 인지 부조화 상태. 더 늦기 전에 여명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어린 여명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제작진은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그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아이는 우리 엄마 혹은 우리 아빠가 왜 나한테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미워서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이제 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게 좋죠. 우선은 약간 그 판타지? 아이가 이제 그런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게 좀 많은 나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의 속마음도 좀 들어보고 준비를 조금씩 시켜가면서 왜 아빠가 여명이 너에게 이걸 설명하지 못했는지, 너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가 상처받을까 봐 아빠는 두려웠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미안하다는 감정과 함께 좀 꾸준히 이 아이가 이 과정을, 이 애도의 과정을 잘 버텨나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소화해나갈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기다려 주셔야 되고, 아버님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언제든지 진솔하게 아이랑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7살 여명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리기 위한 미사고 프로젝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여명이의 동심도 지켜주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엄마의 죽음을 알려줘야 할 텐데요. 7살 여명이를 위한 미사고 프로젝트 준비 완료. 아버님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이제 여명이가 네. 저희 프로젝트 장소에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장소에 도착한 아빠 수연 씨와 여명이. 안녕하세요. 안녕. 여명이 여기 앉아봐. 응. 어이구 우리 아기. 어이구. 자. 근데 이거 뭐야? 어? 이거 거북이다. 진짜? 거북이. 역시나 7살 아이답게 거북이에게 관심을 진짜 보이는데요. 거북이 맞나? 진짜 살아있는 거북이 같은데? 야, 아까 전에 거북이 이렇게 했어. 거북이가? 진짜? 자, 거북이한테 관심을 가져요. 자, 전화가 이제 가야죠. 백수의원? 전화 왔다. 아빠 전화 좀 받았고 올게. 응?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돼. 약속대로 제작진의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우는 수연 씨. 그런데 이때 여명이가 아빠를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아빠. 아가. 괜찮아. 아빠 저 전화 좀 받고 올게. 거기 있어. 저기 있어. 자, 일단 아이를 테이블로 유인을 하고요. 네. 저기 책도 많아. 책 볼래? 다행히 음료수로 여명이를 유인해 다시 자리에 앉히는데 성공.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황이 시작됩니다. 5 인간 아이가 들어왔네. 그 녀석 참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당황한 듯하지만 이내 웃으며 반응하는 여명인데요. 안녕. 내 목소리 들려? 누구야? 우린 거북이야. 거북이? 여명이? 여명이 맞니? 내 이름을 왜 알고 있지? 이리 와봐. 여명아, 우리한테 와봐. 말하는 거북이가 신기한지 가까이 다가와 연신 안을 들여다보는 여명이. 안녕. 거북이는 왜 말을 해? 여명이 같이 착한 애들하고만 얘기하는 거야. 신기하네. 근데 너는 왜 입을 안 벌렸는데 왜 말을 해? 우리는 지금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거야. 너랑 나랑 마음이 통하고 있는 거지.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말하는 거북이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여명이. 이쯤에서 다음 작전에 들어갑니다. 거북이와의 대화를 통해 엄마에 대한 여명이의 속마음을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은 엄마는 같이 간 게 아니었네? 엄마? 엄마는 중국 가 있는데. 오, 중국에? 오래됐어, 엄마 가신 지? 몰라? 엄마 보고 싶겠네. 근데 여명아, 엄마는 중국에 도대체 왜 가신 거야? 아파서. 아파서? 얼마나 많이 아프셨길래? 많이 아파. 얼마큼 아픈데? 막 머리가 빠졌고 대머리가 됐어. 여명이가 그걸 봤어? 응, 말도 못하고 이랬어. 아이고, 그때 여명이는 마음이 어땠어? 아팠어. 마음이 많이 아팠나 보구나.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멀리 오랫동안 가 계시면 엄마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안 들어? 빨리 보고 싶어. 만약에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신다면 여명이 어떨 것 같아? 울고 이래.
여명아, 너는 혹시 죽는다는 게 뭔지 알아? 어? 죽는다는 것, 그게 뭔지 아니? 죽는 거? 응. 알아. 어떤 건데? 차에 치면 죽고 뭐 그러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오, 그런 것도 잘 알고 있구나. 지금 얘기를 나눈 걸로 봐서는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죽는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가셔서 천천히 여명이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여명이가 그런 걸 좀 듣고 아빠한테도 물어보기도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아버님이 조금만 용기를 더 내셔서 여명이와 이야기를 좀 눈 마주치면서 하시면 여명이가 조금 덜 상처받고 또 아빠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난 5개월간 숨겨왔던 엄마의 죽음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더 늦기 전에 엄마의 죽음을 알려야 하는데요. 7살 어린 아들은 과연 이 무거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명아, 아빠랑 비밀 얘기 해본 적 있어? 아니 없어. 아빠랑 비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비밀 없고 그냥 이제 아빠가 여명이에게 비밀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하거든? 여명이 들을 준비 되었어? 응. 그러면 우리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한번 큰 소리로 열을 세어볼까? 나 숫자를 잘 못 쓰는데 10까지? 하나, 둘, 하나, 둘, 열까지 셋. 같이 세자. 자,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여명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알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가. 우리 아기. 여명이 아까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엄마가 많이 아팠어. 많이 아픈 거 알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여명이도 진실을 고백하는 아빠도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도 떨리기만 한데요. 그 많이 아픈 걸 아프다가 하늘나라로 갔어. 왜? 너무 많이 아파갖고. 왜? 응? 왜 하늘나라로 돌아갔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다 죽어. 아가. 한 번쯤 다 죽거든? 그날이 와. 근데 엄마는 그날이 좀 빨리 온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하늘나라 가서 세상에서는 없어. 7살 아들에게 엄마의 죽음을 고백한 아빠 수연 씨. 수연 씨는 어린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마음이 무거운데요. 아빠가 있잖아. 응? 아빠는 오래오래 살 거고, 응? 우리 여명이 옆에 항상 옆에 있을 거야.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여명이 지켜보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가, 우리 아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응? 울면 안 돼. 응? 아빠가 우리 여명이 엄마 목까지 사랑해줄게. 응? 응? 사랑해. 우리 아기. 이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아빠.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여명이도 애써 눈물을 참아내는데요. 그런 여명이를 위한 아빠의 선물이 공개됐습니다. 엄마다. 여명이가 처음 났을 때, 태어났을 때 여명이지. 응? 근데 왜 저기에 왜 내가 넣어? 엄마하고 여명이니까. 엄마 사진을 보자 환하게 미소 짓는 여명이. 여명아, 옷 잡아. 야, 그거 뭐 하는 거야? 여명아, 나를 이렇게 해봐.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는 아프기 전처럼 밝기만 합니다. 마치 이 순간 여명이와 아빠는 엄마와 함께인 듯한 꿈을 꾸는데요. 재밌어요. 엄마와의 추억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 여명이. 앉아. 여명아, 어디로 왔어 지금? 방콕 왔어. 어우, 멋지네. 영상 속에는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아들에게 엄마의 목소리라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는 수연 씨. 엄마 이쁘지? 최고 이쁘지? 아빠는 엄마만큼 이쁜 여자 못 봤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와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여명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한번 해봐.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엄마 이쁘다야. 빨리 나가보면 좋은데 나는 못 갔어. 아빠는? 같이 해볼까? 아빠가 먼저 해볼까? 여보, 나 같은 놈 사랑해줘서 고맙고 결혼해줘서 고맙고 우리 이쁜 아들 낳아줘서 고마워. 여보, 고맙다. 나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워. 자, 여명이 해봐. 엄마한테 해봐. 안 돼. 나 나중에 해서 고맙고 나 키워주게 해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됐어.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잘 여명이 보고 웃고 있을 거야. 엄마도 고맙다고 그럴걸? 아이고 우리 아기. 아이고. 언젠가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뭐 후련한 감정도 있어요. 이제 여명이하고 같이 엄마 보러 갈 수도 있고 이제 비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빠 수연 씨는 여명이와 함께 다시 한번 사찰을 찾았습니다.
아빠와 자주 왔던 사찰이지만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엄마를 만나게 된 여명이. 엄마한테 할머니해? 응? 그리고 엄마가 돌아갔다는 말하고 엄청 슬펐어. 엄청 슬펐어? 엄마가 온다야. 엄마를 한참 바라보다 여명이가 엄마에게 건넨 한마디.